제2절 1969년 전면적 진격을 하자 2. 1. 1969년 출발과 승리적 의의 연두표 전면적 진격을 하자 2. 1968년은 제2차 7년 노정의 출발과 동시에 전면적인 진격을 하자라는 표를 세워서 밀고 나온 해였습니다. 전면적인 진격은 어떤 개인을 중심 삼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중심 삼고 전면적인 진격으로 세계를 움직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하듯이 한국도 그러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그러하듯이 아시아도 그런 입장에서 나가야 되고 세계도 그런 입장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계나 아시아나 우리나라나 모두 뚜렷한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적 없이 흘러가는 시대 사조를 따라서 고초를 거치지 않으면 새로운 문제를 중심 삼고 개인적인 면을 전체적인 동향에 맞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통일교회는 전적인 목적을 중심 삼고 전면적인 진격이라는 표 밑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면적인 진격이라는 표는 전면적인 승리를 성취하지 못하면 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전면적인 진격이라는 표를 중심 삼고 출발했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과정이 남아있는 것이니 최소한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을 중심 삼고 국가적으로 통일교회를 전면적으로 시인할 수 있는 기준까지 가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러한 작전 체조로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역시 전면적인 진격이라는 표를 삼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1969년도까지는 전면적인 진격이라는 표를 중심 삼고 체제와 활동을 강화하면서 움직일 것을 여러분에게 천명합니다. 신앙 전통 확립과 활동 체제 전면적인 진격을 해야 할 입장에서 우리 교회의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째는 우리 교회가 있고 둘째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교회를 중심 삼고 외적인 활동 체제를 갖춘 성공연합과 원리연구회가 있고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개의 활동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체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전면적인 진격이라는 측면에서 총진군시켜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들을 입체적인 면에서 전면적으로 진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긴박한 요구입니다. 통일교회가 원리의 입각에서 걸어가는 탄감복귀의 노정은 공식적인 노정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단체보다도 공고한 사상의 기준을 갖춘 기반 위에 교회의 수를 늘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은 신앙적인 전통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 삼은 전통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전통을 중심 삼고 수를 확보해야지 전통 없이 수를 확보하면 오합지졸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통에 입각한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는 교회를 중심 삼고 전통을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제1차 7년 노정에서 선생님이 강조한 것은 전통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대한 전통을 세워야 합니다. 한국의 통일교인이나 일본의 통일교인이나 미국의 통일교인이나 모두 말씀을 체득하는 데 있어서 통일된 전통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즉 원리에 입각한 사고방식과 생활태도로서 말씀을 중심 삼고 일체된 전통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말씀과 더불어 일체가 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즉 말씀은 말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결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날의 심판에는 3대 심판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말씀 심판, 둘째는 인격 심판, 셋째는 심정 심판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말씀을 중심으로 일체화된 전통, 심정을 중심으로 일체화된 전통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대신자로서 하나님의 심정을 대신한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종의 몸으로 인류를 사랑하겠다는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과 대결하여 사탄으로부터 네, 옳습니다 하는 사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사탄으로부터 너는 승리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개성완성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전면적인 진격을 해야 됩니다. 전면적인 진격을 하여 평화의 복지동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평화의 복지동산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이상상대를 중심 삼고 행복의 터전인 하나님의 축복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면적인 진격을 하자는 그 목적은 가정을 중심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평화와 안식의 터전을 마련하자는 것에 있습니다. 대학가의 활동은 후대를 책임지는 것이요, 성공활동은 현대를 책임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는 영혼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방면에서 오직 진격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는 가정적인 전통과 종교적인 전통과 경제적인 전통을 세워서 학관 기반을 닦아야 하겠습니다. 1970년도까지는 총진군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총동원되어서 70년도에 아시아의 위기에 대비하여 천적인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은 만반의 준비를 하기에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면목을 세울 수 없습니다. 새 역사를 창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해야겠습니다. 이 선화 어린이 무용단 일본 공연 준비와 활동 지도. 선화 어린이 무용단의 일본 공연은 큰 모험이었습니다. 내가 조직을 짜서 일일이 지시했습니다. 그것은 당사자인 박보이도 몰랐습니다. 2달 이내에 전국적인 대회를 하기 위해 밀고 나간 것입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사람들이 통일교회로 몰려들고 전국적으로 대성황을 이룰 것이다. 선생님에게 그런 작전이 있다고 하니까 일본 책임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몇 번씩 만나가지고 너희들은 선생님을 믿어. 망하면 내가 망하고 죽으면 선생님 일신이 죽는다. 이래가지고 구슬러 나온 것입니다. 무엇이든 여러분 주관대로 하면 다 실패하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장권을 준비하는데 A권은 3분의 1을 만들고 B권은 남은 3분의 1 중에서 3분의 2를 만들고 나머지 C권은 신문으로 판매했습니다. 이렇게 입장권을 만들어 놓으니 나중에는 표가 없어서 신문을 팔러 다니느라 야단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4만 5천 장의 입장권을 팔아야 되는데 공연하기 일주일 전까지도 4천 장밖에 못 팔았습니다. 공연 일주일 전까지도 10분의 1도 못 팔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카와 씨와 기시 전 수장까지 시종 쫓아다니며 그들에게 표를 판 것입니다. 선생님이 특별 지시를 해서 사사카와 씨를 회장으로 세우고 기시 전 수상을 명예회장으로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한번 바람을 불러일으키려고 그 계획을 전부 짰습니다. 그런데 일본 협회장인 구복기가 와가지고 선생님에게 리틀 엔젤스 공연을 일본에서 최소한도로 줄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구복기 협회장, 실험도 시합을 해봐야 성패가 결정이 나지 시합도 안하고 졌다고 일어서서 후퇴하는 것은
사람이 대먹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고 아예 말이 나오기 전에 눌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걱정이 태산 같았는지 그 뚱뚱한 사람이 축 늘어져 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러면 입장료를 얼마나 받아야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입장객이 10,000원이 못 되거든 입장권이 쌌으면 관객이 10,000원이 되었을 텐데 입장권이 비쌌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지 못했다고 하면 망신을 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입장권을 적어도 1,500원 이상 받는 걸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는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고 물어온 일본 협회장에게 특석은 1,500원, 그 다음엔 1,200원, 그 다음엔 1,000원을 받아라. 이럴 때는 일단 심리작전을 써야 된다고 했더니 어리둥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선생님 명령이니 그렇게 안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일본의 우리 원리연구회 회원들을 전부 다 동원해서 그들에게 입장권을 판매하라고 했습니다. 비용은 얼마 쓰겠냐고 했더니 3,000만 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800만 원 이상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표를 팔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입장권을 판 거예요. 3회 공연의 입장권이 1만 장이라면 1만 장 전부 다 파는 거예요. 전부 다 팔았으면 그건 공연장이 초 10,000원이 안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표는 다 팔렸는데 일반 공연과 같이 사람들이 공연장에 가면 표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온 사람들이 입장권을 사지 못해 난장판이 벌어지고 초 1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문 앞에서 입장권을 사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아야 공연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이 다 들이맞았다는 거예요. 초 10,000원을 이룬 순회 공연. 일본 동부 지방의 센타이에 가가지고도 공연을 했는데 아주 초 10,000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대판 오사카에서의 공연과 경도 교토에서의 공연을 어떻게 해야 초 10,000원을 이룰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작은 도시에서부터 공연을 시작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초 10,000원을 이루게 해 가지고서 큰 도시로 공연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 전국의 저명한 인사들이 춤추며 우리가 하는 공연에 협조해 주니 이거 문제가 커졌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공연장 앞에 문화공보부가 후원한다는 프레카드도 써 붙여가지고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만일에 환영 못 받게 된다면 그것으로 완전히 매몰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를 가지고 후원하던 사람들은 공연이 성공하면 고개를 들고 자기가 잘했다고 선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면 우리 계획에 보조를 맞추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계획에 보조를 맞추는 것을 안 좋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구경하던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순풍이 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국의 선화 어린이 무용단을 중심 삼아가지고 일본의 재계, 정계 등에서 감투를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람을 일으켜 놨으니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3. 참부모님 제2차 세계 순회 순회 출발 전 지시사항 1969년도는 잃어버린 세계를 찾기 위해서 아시아에 있어서 민족의 운명으로부터 국가의 운명, 즉 최고의 고개를 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시아에 있어서 더더욱 최고의 고개를 넘어가야 하는 때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한국을 떠나면 이러한 각오로 약 100일 동안 세계 순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선생님이 외국에 가는 것은 세계적인 성공연합 간판을 붙이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리연구회를 세계적으로 조직해가지고
국제대회를 많이 개최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부를 노래 하나 들려주고 가겠습니다. 노래는 통일의 노래입니다. 선생님이 없는 동안에 각자가 어렵더라도 이 노래를 중심 삼고 참아 나가길 바랍니다. 이것이 민족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통일교회 전 식구가 성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비가 오는 날에는 본부교회에서,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성지에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 내용은 통일에 대한 내용을 중심 삼고 기도하십시오. 통일의 노래를 열심히 불러 그 마음이 민족 감정과 혹은 인류와 하나님의 복귀 승리에 통일적인 감정을 갖게 하고 만민이 복받을 수 있게 성지를 중심 삼고 정성껏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선생님이 돌아올 때에는 수많은 민족에게 통일의 기원을 나눠줄 수 있는 책임을 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두 문제를 중심 삼고 통일교회 여러분은 전부가 일체화되어 2월부터 총진군해야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것을 중심으로 또 지시하는 것은 전면적 진격에 대비하여 전체적으로 수련회를 실시하고 전도를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70명에서 120명 사이의 인원을 중심으로 일주일씩 수련을 받아야 합니다. 수련받으면서 말씀을 중심 삼고 옛날 자기가 듣기를 출발하던 때에 뜻을 그리워하고 선생님을 따르던 간절한 마음을 회생시켜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천국문을 열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안 보고는 못 살고 안 위하고는 못 살아야 합니다. 식구들을 보고 싶어 해야 하고 식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살고 싶어 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재차 갖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열쇠를 잃게 됩니다. 전부터 말씀에 오던 내용이지만 이제 전국적으로 부흥활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앞으로 각 지구의 지구장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통과가 있겠지만 이번 부흥활동을 통해서 새로이 전도되는 사람들을 중심 삼고 7월 20일에는 못해도 3,000명 이상 동원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니 성공에 대한 훈련과 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는 이런 문제를 중심 삼고 방공 강의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방공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부 방공투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0개국 43가정 축복 결혼식. 세계순회 노정 중에 선생님은 미국과 일본과 독일에서 많은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선생님이 제2차 7년 노정에서 왜 세계를 순회하면서 축복을 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2차 아담으로 와서 세계적인 사명을 하지 못한 것을 탕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대표하여 43가정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때까지 4,000년 기준과 같은 입장으로 40수를 맞춘 것이고 21개국을 순회함으로써 21수를 맞추었던 것입니다. 이 43수, 3수에 4수를 더하게 되면 7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3수 곱하기 4수 하게 되면 12수에 해당합니다. 즉 120수입니다. 세계 국가를 대표하고 12나라를 대표한 이 12수는 10수와 대등하기 때문에 1969년에 430쌍의 상대들은 40쌍을 축복해 준 거라고요. 430쌍의 상대되는 43수를 10개국을 통해서 상대를 맺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환경이 닦아져 가지고 세계와 더불어 상대적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2차 순회 노정의 선생님이 한 일입니다. 이번 축복은 전부 다 국제 결혼으로 했습니다. 미국인은 독일인과 화란인은 영국인과 모두 이런 식으로 국제 결혼을 시켰지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는 결혼시키지 않았습니다.
세계를 복귀하기 위해서는 민족 감정이나 사랑을 초월하여 세계적인 감정을 지녀야 합니다. 그래서 전부 국제 결혼시킨 것입니다. 그래도 모두들 좋다고 하니 그것을 보는 선생님의 기분도 좋았습니다. 미국에는 지금 삼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우리 교회를 개척한 표창할 만한 여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느냐 하면 지금 전부 다 42, 43입니다. 결혼을 했다면 전부 아들, 딸들도 있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축복해 주어야 할 텐데 상대를 어디서 구하느냐 하는 것이 선생님이 여기서 갈 때부터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에 가서 그 문제를 쭉 설명했더니 잘 알아듣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확실히 서양 사람들은 그런 관념을 초월하고 있었습니다. 42살 된 여자면 아주머니 같은데 이 섹시한테 33살 된 총각이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은 나이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명예를 무척 존중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한 공적과 실적을 가졌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대신합니다. 그런 관념이 동양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또 하나님을 개척한 사람 중에 테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미국에서 상당히 이름난 기술학교를 나온 선반 기술자였습니다. 그가 선생님을 만나 화란으로 전도나가 화란교회를 개척하고 화란에서 일대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말할 수 없는 고충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쫓겨 통장을 마련하여 그 돈으로 원리를 번역 출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혈서를 써서 선생님에게 정정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선생님은 느낀 바가 무척 컸습니다. 넌 누구하고 축복받고 싶으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미국에 있을 때 참으로 뜻에 충성하며 따라 나온 사람을 알고 있다고 그러더군요. 그게 누구냐고 했더니 폴린이라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33살에 입교해서 8년이 된 식구인데 도리스라는 식구와 삼위 기대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란교회에도 예쁘고 자기를 위해 상당히 수고한 아가씨들이 많지만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란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통일가의 전통을 남기기 위해서는 화란을 사랑하고 그늘에 서서 안팎의 모든 굳은 일을 전부 다 안고 출 수 있는 어머니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처음으로 굴 앞에 가가지고 합동 결혼식을 해주는데 독일 여자 폴 워너와의 동생인데 이 여자가 남자보다 더 세게 생겼다고요. 그리고 또 영국 사람 남자는 얌전한 여자같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을 모아 놓으면 아들, 딸이 쓸만한 게 나오겠거든요. 가만 보니까 그 둘이 합하면 좋은 무엇이 나올 것 같아서 묶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재미있게 살아봐라. 틀림없이 좋은 아들, 딸을 낳는다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영국에 갔을 때 그 섹시가 아기를 데리고 있어서 오라 해서 봤더니 그 아기가 어떻게 잘났는지 내가 빼앗아 오고 도둑질해 오고 싶을 만큼 잘 생겼더라 이거예요. 일본어의 정세와 수네시 조치 사항. 여러분들도 신문을 보아서 알고 있겠지만 일본에서는 천황의 탄생일과 메이데이 같은 날에는 시가전이 벌어집니다. 1965년도에 선생님이 일본에 들렀을 때 일본의 어떤 고위층 인사를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당신들이 지금처럼 미미한 태도를 취하다가는 결코 공산당들에게 배긴하지 못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공산당들도 1970년도를 기하여 대학가를 중심으로 혁명을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대학생들을 앞세워서 대학가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까지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단순히 대학가의 혼란만으로 그치려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오사카, 나고야, 교토 같은 곳은
공산당들이 세력을 잡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원리연구의 학생들이 생명을 걸고 결사적인 활동을 한 결과로 말미암아 일본의 모든 경제인들이 공산당들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이 원리연구회의 배후에서 자금 조달을 하겠다면서 거국적으로 후원회를 조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일본의 대학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산당의 조직 활동과 원리연구회의 활동과는 천냥지차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에 희생을 각오하고 대항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볼 때 너무나 긴박한 현 시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일 일본이 공산화되는 날에는 한국이 제 아무리 반공의 왕국이라고 큰 소리 치더라도 도관에 된 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놓였기 때문에 일본의 식구들은 생명을 걸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선생님은 현재 일본의 유명한 우익주의자인 사사카와 선생과 만나서 어떻게든지 민단을 포섭해서 좌익 세력을 제거시키자고 얘기하고 왔습니다. 심리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1968년부터 3년 기간은 중요한 때입니다. 그러니 무슨 모험을 해서라도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극우익 단체를 조직하여 거국적으로 총걸기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6, 7만에 가까운 건장한 청년들이 정예부대를 조직해서 지금 일본 공산당과 맞부딪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의 취지로 동정사건을 이렇게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반대하는 공산당의 프락치를 어떻게 분쇄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일본의 저명인사들과 의견을 교환하여 거기에 대한 계획을 짜놓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세계 정세의 변화와 뜻의 진로, 현 시대는 상당히 긴박한 때입니다. 세계를 순회하면서 선생님이 느낀 것은 전 세계가 우리의 뜻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65년도와 4년 후인 금년과는 천냥지차가 있습니다. 세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이제는 우리의 뜻이 아니면 세계는 수습될 수 없다는 것을 목전의 사실로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뜻은 커지고 세계는 점점 사망권내로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1965년에 선생님이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인의 사회생활을 보고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미국이 민주주의의 선도국가로서 언제나 자기네 나라가 아니면 세계를 수습하지 못한다는 그런 자부심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가서 느낀 것은 미국 자체의 힘 가지고는 미국 자체는 물론이거니와 민주세계 전체의 문제를 수습할 수 없다는 것을 전 국민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미국이란 나라가 태평양 가운데 있다고 해서 월남에서 손 뗀다고 될 줄 아느냐? 공산당은 미국 안에도 있다. 만일 월남에서 손을 떼면 브라질이든가 멕시코 같은 나라가 곁에 있지 않느냐? 내가 1965년도에 남미 일대를 쭉 조사해 본 결과 전체가 반미 사상을 가지고 있더라. 여기에 쿠바가 있고 인접국가 중에 한 나라만 가담하는 나라는 멕시코라든가 이런 나라가 그렇게만 딱 불달아 놓으면 원란전과 같은 것이 미국의 코알에서 벌어지는 줄 모르느냐. 10년 이내에 공산당이 그런 정책을 가지고 미국 땅에 불을 지를 것을 생각하지 않느냐. 미국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건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대공작전에서 후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대비해서 미국에 있어서의 전선망을 치기 위해서 발벗고 활동하도록 강조하고 왔다고요. 이것을 이제 원리연구회로부터 성공연합으로 쭉
물론 우리는 세계적인 선교 사업을 빨리 해야 되겠지만 우선 미국을 중심한 선교를 빨리 해야 됩니다. 세계를 쭉 돌아보게 될 때 뭐니 해도 지금은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으로 보나 정치적인 면으로 보나 군사적인 면으로 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미국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라파가 서구 문명에 있어서 개척적인 사명을 하였지만 지금은 선도적인 역할을 미국에 양보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가서 젊은 사람들을 붙들고 물어보면 미국을 상당히 동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영어가 세계의 공통어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선생님이 살아있는 동안 전통을 세워놓으면 앞으로의 세계어는 틀림없이 한국어가 될 것입니다. 선생님은 이번에 독일에서 11개국 선교사를 모아놓고 회의를 하였습니다. 적어도 내년 4월까지는 성지로 택해놓은 40개 국가에 전부 선교사를 파송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년 후에는 120개 국가에까지 선교사를 파송시킬 것입니다. 이스라엘 순회. 이번에 순회하면서 예루살렘에 들렀을 때 선생님이 감난산에 올라가서 3,000년 묵은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3차의 기도를 드릴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는 아마도 그 나무 밑에서 졸았는지 모릅니다. 그 자리가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은 자리요, 예수님을 그의 제자 유다가 와서 팔아넘겼던 장소니 기가 막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오는 사람들마다 우리 주님 죽기 위해 여기에 오셨다가 나를 위해서 죽어 가셨으니 잘 죽어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자리입니다. 또 선생님이 갈릴리 바다에도 가보았지만 지금도 형편없습니다. 베드로가 살았다는 집도 형편없는 토굴이었습니다. 그처럼 아무 보잘것없는 베드로를 수제자로 택해 이 세계의 복음 역사를 일으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 가정이 책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 4,000년 동안 준비해온 터전을 전부 다 잃어버리고 재차 출발해야 하셨던 예수님의 사정이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기독교인들은 그저 좋은 일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분하고 원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4,000년간 준비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메시아가 마구간에서 태어나다니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사실입니까? 선생님이 가서 보았더니 그 말구요가 돌로 판 구덩이에요. 구덩이. 기가 막히다는 것입니다. 피로와 싸운 강령군의 일정. 세계 곳곳을 다닐 적마다 외국 사람들이 선생님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때 기쁜 반면에 슬픈 심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들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가 떠난다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인연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6,000년 전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책임자로서 한 가지 잃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에게 빚을 지고 가느냐, 빚을 지우고 가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절대 빚을 안 집니다. 너희들이 밤을 새우며 정성을 들였다면 나도 밤을 새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이 오고 피곤해도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세계 순회 기간은 선생님에 있어서는 참으로 큰 싸움의 기간이었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이상 필요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수년간 선생님이 오기를 내심으로 고대하다가 비로소 만났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밤 12시가 되든 1시가 되든 선생님이 좀 더 있어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것을 무시하고 피곤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부터 구라파, 독일, 일본까지 돌아올 때는 그야말로 정신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탱해 나왔지, 그렇지 않았으면 쓰러졌을 것입니다. 정말 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선생님에게 큰 짐을 쥐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반송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고 자극을 주기 위해 선생님이 남기고 온 말씀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4. 현진님 탄생. 현진님 탄생의 의의. 예수님은 개인 복귀를 위한 사명을 했지만 통일교의 문선생은 가정복귀를 하여 세계적 기반을 닦아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를 못 찾았지만 선생님은 세 제자와 마찬가지인 3개 국가에 세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통일교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선생님에게 두 아들 효진, 흥진이 있는데 하나만 더 낳게 되면 축복받을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서둘러서 한국에 돌아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꿈도 안 꾸고 있는 일을 선생님이 해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장자 개인에서부터 장자 가정, 장자 국가, 장자 세계를 사탄이 모두 가져갔으니 이것을 탈환해야 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장자 탈환은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돈 가지고요? 아닙니다. 심정을 가지고 탈환해야 합니다. 사탄 세계의 심정보다도 더 큰 심정이 아니고는 탈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알아야 돼요. 통일교의 원리가 위대하다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요셉과 같은 구실을 하자고요. 사탄 세계와 연결시킨 것이 요셉이었듯이 대한민국에서 미움받던 우리가 나서서 북한과 남한을 연결지어 하나가 되게 해야 합니다. 7년 동안에 6아기를 낳았습니다. 현진이가 이번에 탄생한 것은 대한민국의 큰 승리입니다. 아담 가정의 8식구 완성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귀국한 것이었습니다. 여행 중에 아기를 낳으면 복이 그곳에 떨어집니다. 가정 중심한 활동 시대. 선생님의 가정을 중심하고 정성들여야 합니다. 축복 가정이 사위기들을 이루어 선생님 가정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금년에 4개국의 10개 민족을 중심으로 축복 가정을 세움으로써 한국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선생님을 중심 삼고 상속받아야 합니다. 부모가 닦은 조건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부자의 인연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정을 중심 삼고만 될 수 있습니다. 중심 국가를 복귀해 가지고 세 나라만 복귀하여 국가적 사위기대를 세우면 됩니다. 이번에 세 나라의 사람을 중심으로 43가정을 축복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정 자체를 중심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 가정이 몸과 마음을 합하여 선생님 가정과 일체되었다는 기준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가정을 중심 삼은 공격전을 해야 합니다. 특히 축복 가정은 전부 공격전에 가담해야 합니다. 가정적으로 하나 되어 재미있게 살고 그 종족에 영향을 미치게 해가지고 종족적인 메시아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활동은 가정을 중심 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을 시키고 가정을 중심 삼고 집회도 하고 활동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선생님이 이 길을 출발할 때에 해 주셨던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역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중심 삼고 일체된 마음, 한 마음만 갖게 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실체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5. 120일 특별기도와 전국 지구 분할, 섭리기간 활동 방향. 금년 5월, 6월, 7월, 8월, 9월 이때는 국가적으로 볼 때 상당히 위기라고 봅니다. 북한에서는 녹음기가 되는 이 기간에 간첩을 많이 난파해가지고
국내를 혼란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리라 보기 때문에 이번 기간을 중심 삼아 가지고 우리는 전국적으로 방공활동에 총주력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방공활동을 해왔는데 우리의 방공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제까지 활동해온 것을 결실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활동을 9월까지 실시해야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간은 원리연구회의의 결실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통일교회가 제창하는 이 성공사상은 세계 무대에 등장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딱 끼어졌습니다. 이것을 잘만 하면 아시아의 문제로부터 세계의 문제로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연합의 활동을 지금까지 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초교파 운동인데 이 운동을 1966년을 중심 삼고 해 나왔는데 이제부터는 초교파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는 활동보다도 모든 종교를 중심 삼아 가지고 앞으로 종교 통일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진보적인 관점에서 초교파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물질적인 문제라든가 안팎으로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2년 동안 잘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계에 그야말로 초교파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기성교단 앞에는 이것이 크나큰 위협적인 활동으로 부각될 정도로 지금까지 활동해 나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두고 볼 때 종교를 대표해서는 초교파를 통해서 운동을 했고 또 사상을 대표해서는 성공연합을 통해서 활동을 했고 학계를 대표해서는 원리연구를 통하여 활동해 나왔습니다. 이제 이 단체들은 모두 명실공히 사회에서 공인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교회 부흥활동이니 성공활동이니 하는 그 영향을 전부 다 어디에 결부시켜야 하느냐 하면 원리연구회에 결부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2월까지 대학 원리연구회를 이것을 결속할 수 있는 방향에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세계 식구 120일 특별기도 금년은 제2차 7년 노정의 2차년도입니다. 2차년도는 둘째 아들에 해당하므로 우리가 열심히 하자는 것입니다. 2차 연도는 전반기 3년 기간을 넘어가야 할 고비이기 때문에 금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금년 6월부터 14개월 내오지 16개월 동안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위기라는 것은 공산당이 침략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언제든지 버튼만 누르면 쳐내려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간에 하나님을 모실 준비를 하여 정성을 들여가지고 사탄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입장에 서서 역사적인 한을 다 잊게끔 공산당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베풀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기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번 달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방공운동을 하고 내적으로는 하나님 심정을 심어 놓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장자의 기준을 복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지역장 수련회를 마치고 6월 2일 돌아올 테니 그렇게 알고 서울에 있는 우리 식구들은 세계를 대표해서 6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4개월 동안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하여 정성 들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금년에 선생님이 세계순회를 떠날 때 여러분들이 통일의 노래를 불러줬는데 그 노래는 우리만 부를 노래가 아닙니다. 3천만 민중이 다 같이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지금은 국가적인 위기가 우리 앞에 촉박해 있기 때문에 나만이 일치 단결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통일교회는 아벨적인 입장에서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맞기 전에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통일교회에서는 전국적으로 혹은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선생님이 세계를 순회하면서 우리의 선교사가 있는 곳곳마다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4개월간은 전 세계적으로 신앙의 조국 한국을 위하여 정성을 들일 것입니다. 세계 식구들이 아침이면 한국을 향해서 간곡히 기도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본국에 있는 우리들은 그들에게 빛을 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6월 초로부터 서울을 중심한 3개 지구 33개 소에 여러분을 내보내겠다는 원칙적인 조건을 이미 세워놓았습니다. 전도가 되고 안 되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건이라도 세워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요나가 니느웨 성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리에서 선 것처럼 되지 말고 여러분은 이번 기간에 이 민족을 위해서 죄를 깔고 베옷을 입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전도 우승기 제작가 월 1일 전도 총무부장은 우승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본부가 있는 서울에서 쓸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지방에서 쓸 것 하나 하고 세계에서 쓸 것 하나 이렇게 3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에 제2차 세계순회 기념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뭘 하느냐 하면 앞으로 쟁탈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걸어놓고 각 교회가 매달 한 번씩 쟁탈전을 가지는 것입니다. 매달 그렇게 하는데 1년 동안 거기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한 교회는 전부 다 벌로 떡이라도 한 마리씩 해 가지고 와서 예배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통일교회 교인이라면 어떤 책임을 지느냐? 한 달에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2사람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달에 그저 한 사람만 중심 삼고 정성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딴 집에는 가지 말고 딱 한 집만을 중심 삼고 매일 정성 들이고 매일 원리 말씀을 전하여 한 달에 한 사람을 복귀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1년이면 몇 명입니까? 12명이 되지요. 12명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매달 1인 전도 못하는 사람은 여기에 참 절대 못 오게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회사 책임지고 있어서 못한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부장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부 다 책임지고 해야 합니다. 이요한 목사도 해야 합니다. 여기 앉아서 설교를 할 때는 하더라도 시간을 내서 하라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명 전도,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명령하고 왔기 때문에 한국이 몇 % 달성하는지 통계를 낼 것입니다. 전국 9개 지구 34개로 분할. 이번에 선생님의 계획은 지금까지 전국이 9개 지구로 되어 있는 것을 1개 지구를 셋으로 늘려서 편성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3배로 증가시켜 30개 지구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이것을 그냥 두면 여러분이 다 말라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를 중심으로 체제 개선을 단호히 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본부에 소속되어 오래된 사람들은 서울의 10개 지구로 전부 다 재편성했습니다. 전국의 지구본부도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부분인 기업체를 분리시켰습니다. 지금까지 한 지구에서 매월 돈을 얼마나 썼느냐 하면 30만원 내지 35만원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돈을 써왔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게서 우리가 물질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도 책임을 못하여 몰리는 날에는 통일교회는 제2차 순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런 입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8개 지구를 34개 지구로 개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부의 각 부서에서 전국을 관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각 지구마다 각양각색의 간행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폐지하라고요. 그 대신 본부 간행물에 각 지구판을 편집하라고요. 성화지 체제를 혁신하고 발행일 일주일 전에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매월 실황보고와 기타 원고를 열심히 써보내고
송아지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라고요. 각 지구에서 본부로 보고서를 보낼 땐 한 분은 우송하고 한 분은 가지고 와서 전달하도록 하라고요. 매월 3일 지구장 회의를 가질 것이며 매월 25일까지 분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30일까지는 본부에 도착하도록 하라고요. 각 지구 본부교회 인원을 120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원수 사탄을 무찌르기 위해 나선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일은 적당히 넘어갈 수 있지만 심정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 인정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칼을 칼집에 꽂고 난 후에 영광의 자리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식구들이 우리 지구장은 하나님 혹은 선생님을 위해서 미쳤다고 할 수 있는 전통을 세워야 합니다. 선생님이 외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내적인 선생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6. 하계 40일 전도와 희진님 성화. 하계 40일 전도. 하계 전도 기간이 왜 필요하냐? 그것은 여러분에게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을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즉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으로 결정이 지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참된 사람이 되어 사탄을 능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연의 인간의 권위를 회복함과 동시에 하늘 앞에 상처를 준 심정 기준을 탕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여 하늘의 부모를 다시 모실 수 있는 기준을 생활 환경에서 결정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천국 백성이 못 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왜 40일을 정했느냐? 40고기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탕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중심 인물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기간이 있어야 하며 셋째는 조건물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그 기간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4000년 역사,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의 4000년 역사를 탕감시키기 위한 탕감기간으로 세운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40일 전도 기간입니다. 이런 고개를 넘어가야 하는데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넓고 크고 며칠이 되는 길이라도 가장 빠른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탕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4000년 노정이 있고 혹은 40년 노정이 있지만 그것은 전부 40수를 중심으로 한 기간입니다. 이 고개를 넘기 위해서는 지름길을 닦아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기간이 40일 전도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조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찾아 세워야 할 조건은 믿음의 새 아들, 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간에 온갖 정성을 다 쏟아야 됩니다. 이것을 복귀 역사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7년 노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 7년 동안에 개인 복귀, 가정 복귀, 종족 복귀, 민족 복귀, 국가 복귀까지 해야 됩니다. 40일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 복귀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7년 노정이 끝나게 될 때 국가적인 인연을 맺어 지어야 된다고 말씀해 나온 것입니다. 희진님의 자원전도와 순교. 세계는 지금 최고의 긴장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주 정복이라는 목표 밑에서 제1단계인 달나라를 정복하는 입장에 있는가 하면 미국의 정책 방향이 수정되어 사상적인 문제보다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경제나 일본 경제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전 세계는 전부 이러한 입장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금년 6월부터 120일간의 기도기간을 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말을 하지 않았지만 금년 8월달을 어떻게 넘길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정성을 들여 나왔습니다. 12시에 잠들면 1시 혹은 2시에 일어나 엎드려 기도하면서 나를 세웠습니다. 제2차 7년 노정의 2차 년도인 금년 9월이 제일 지독한 고비였습니다. 2차 년도는 예수님적 해인데
선생님 아들을 중심 삼고 보면 희진이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임을 못하자 희진이가 걸려 넘어간 것입니다. 원래는 희진이가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에는 전면적인 동원을 해야 하는데 식구들이 동원을 안 하니 선생님 이신이 서지 않는다고 자신이라도 가야 되겠다고 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 대신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사탄을 넘어섰기 때문에 사탄은 아들, 딸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가정에 있어서 희진이가 걸려 넘어간 것입니다. 희진이가 전도 나가기 전에 원리 말씀을 다 듣고 하는 말이 한국에 주님이 오시다니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있다니 라고 하면서 마룻바닥에서 뛰며 좋아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오냐 내가 하나님 앞에 효도하지 못한 것을 희진이가 대신 효도하여 하나님이 보시고 위로받을 수 있겠구나. 너가 그런 마음 바탕이라도 가졌구나 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통일 사상을 중심 삼은 역사 시대에 순교자를 갖는 가정은 복이 있나니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선생님 가정에서는 1969년도에 희진이가 대표적으로 갔다고요. 1969년도는 3년 노정의 2년째 되는 해이기 때문에 전체가 동원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때 희진이 이 녀석이 들어오더니 전체가 나가지 않으니 저 혼자라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김천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경기도에 김천이 있는 줄 알고 거기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경상도에 있는 김천으로 간다는 것을 알았으면 안 보냈을 것입니다.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서로서로 끼고 조심해야 할 기간인 줄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희진이가 우리 가정의 제1대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피지도 않은 꽃봉오리 같은 소년으로 순교의 선을 흘림으로써 영광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빛나는 가치는 역사 시대에 길이길이 전통으로 남아질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자랑스럽게 간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진이가 선뜻 전도 사업을 나선다고 했기에 선생님은 수많은 우리 통일계 청년 남녀들에게 민족복귀라는 부가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피와 땀을 흘려가며 활동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을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감이 이상하여 주의하라고 당부했는데도 결과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피해가 되고 선생님의 가정에 피해가 된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뜻을 위하여 왔으니 뜻을 위하여 깨끗이 잘 갔다는 것입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부모 앞에 효도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버이의 뜻을 받들어서 죽음길도 개의치 않고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효의 도리를 세워가지고 국가의 운명을 개척하게 하는 길 앞에 있었어도 죽음을 개의치 않는 것이 칭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내가 가야 할 죽음길을 대신 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지독하다면 참으로 지독한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생애와 희진님, 선생님이 여기에서 바라는 것은 오늘날 온 세계가 다 함께 넘어가야 할 이런 고비길에서 우리 희진이가 하나님의 긍휼의 은사로 하나의 재물적인 조건으로서 받아질 수 있기만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간길 앞에 여러분이 느낀 마음을 다 모아서 추모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가정을 두고 볼 때 그는 예수와 같은 입장이요, 성진이는 아담과 같은 입장입니다. 이렇게 그는 장성기급에 있었기 때문에 제2차 7년 노정을 중심 삼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모르는 배후에 있어서 천적인 섭리의 어떤 기결점이 있다는 것을 선생님은 느끼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슬픔을 채우라 했고 일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하지 못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잊을 수 없는 못자국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희진이도 예수님과 같이 거리에서 났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운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0대에
민족으로부터 몰림받는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기반이 없는 자리에서 갔지만 희진이는 몰림받는 자리가 아니라 기반을 가진 부모를 중심 삼은 자리에서 갔습니다. 세례요한과 더불어 요셉 가정의 반대를 받던 서글픈 자리의 예수, 몰리던 예수의 입장이 아니라 환영받을 수 있는 입장에서 갔기 때문에 잘 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예수의 청소년 시대의 한을 풀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영계를 중심 삼고 전체가 동원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젊은 사람은 물론 전체가 동원할 수 있는 영적인 기반을 땅 위에 공고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예수는 30대에 있어서 영적 구원의 기반을 마련한 것처럼 희진이의 희생으로 청소년권 내의 아이들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는 영적 구원의 기반을 넓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중심 삼고 재림 부활할 수 있는 평면적인 혜택권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조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 공적인 입장의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흘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희진이는 제물로 깨끗이 바쳐진 것입니다. 희진이는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가 외국에 갔다 왔지요. 그러니 희진이도 외국에 갔다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가운데 이런 역사를 겪어가지고 복귀의 터전을 마련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고통과 슬픔과 비혼의 역사가 들어있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선생님의 직계 아들딸이 되어 공동적인 운명으로서 한 구덩이에서 죽을 수 있다는 결의를 하고 틀림없이 나는 여기에서 살고 여기에서 죽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면 더 세밀한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7월 7속 특별기념식. 오늘은 음력으로 7월 7일 24년 전 이날은 대한민국이 해방되기 바로 전날입니다. 그때 해방과 더불어 뜻이 기독교와 일치되어야 했는데 기성교회가 책임 못함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연장되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책임 못한 것이 세계가 책임 못한 것과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선생님 자신이 이 외적 종교가 잘못한 것을 21년간 내적으로 재현하여 수습해야 합니다. 이것을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1, 2, 3차에 걸쳐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담의 역사가 합쳐집니다. 6천년의 역사를 21년으로 탕감복귀해야 합니다. 그것을 종적으로 재현시켜 완전히 탕감해야 합니다. 그 재현하는 외적 조건이 36가정입니다. 36가정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 가치가 없으나 선생님이 세운 후부터는 기독교 전체를 대신한 입장인 동시에 민족, 국가, 세계의 형으로서 주님을 모시는 형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통일교회는 부활한 기독교의 입장과 같습니다. 복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2차 7년 노정은 기독교가 실패하여 책임 못한 것을 완전히 탕감복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되면 전 기독교가 하나된 결과가 됩니다. 제2차 7년 노정은 제2차 년도에 해당하며 희진이도 제2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아들로서 하늘 앞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희진은 예수가 마구간에서 탄생과 같은 입장에서 태어났고 예수가 십자가의 노정을 걸었듯이 십자가의 노정을 걸었습니다. 이제 선생님 자신이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중간 연계는 협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생님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제2차 7년 노정에 있어서의 선생님은 어머니를 중심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희진은 얼마 전부터 원리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계몽 나가야 할 것을 주장했는데 그것을 나로서는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희진이의 죽음으로 인하여 영계에 있는 모든 기독 신도들에게 해방의 길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일선에 세워오던 중 희진이가 제1 순교자의 입장에 세워졌습니다. 나도 지상에서 희진이가 하나님의 심정을 치열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선생님은 자녀들을 위한 3시대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선생님은 가정 중심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책임 못했기 때문에 윤청정심 등과 같은 이방 종교 사람이 나와서 대신 책임한 것입니다. 그가 선생님과 어머니의 옷을 해왔습니다. 음력 7월 7일 7시 칠수가 3번이면 완성수인 21수가 되므로 완성 단계로 넘어갑니다. 7. 대학 원리 연구에 중심한 집중적 활동 제1회 전국 성화 대학생 총회. 오늘은 9월 마지막 날입니다. 청평에서 120일 정성 기도가 끝나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을 잘 마쳐야 됩니다. 선생님은 대한민국의 성화꾼입니다. 또 마을에 가면 마을의 성화꾼입니다. 사탄 세계의 성화꾼인 동시에 하나님 세계의 성화꾼입니다. 한국말의 의미는 참 묘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꾼,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꾼. 여러분은 무슨 꾼이에요? 성화꾼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성화꾼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화학의 화자하고 성화의 화자가 뭐가 다릅니까? 화학의 화자는 자기의 본질적인 성격과 형태까지도 변해버리는 것이고, 성화의 화자는 주체적인 관이 뚜렷한 절대적 주체로서 상대적 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형식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래야 성장하는 것이고 한 단계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성화로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중심 삼은 세계관과 생활관, 그리고 자기를 중심 삼은 천적인 심정을 공고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한 씨알로서 결실이 되어 껍질이 갈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알곡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선생님의 모습은 훌륭한데 제자들의 모습은 그러지가 못해. 이런 소리를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성화라는 글자에 대학생을 붙인다면 그 대자는 큰 대자이지요? 이것은 하늘 땅을 위해 축복하기 위한 중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원리연구의 학생으로서 혁신을 하기 위한 주체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대학생으로서 대학교를 탕감해야 됩니다. 대학이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을 말하지요. 뭘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냐? 공부하는 것도 참된 남성을 만나 참된 어머니가 되기 위해 한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를 위해서 공부해야 하고, 남편을 참된 남편으로 모셔 참된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가 되지 못하면 참된 남편을 모실 수도 없고 참된 아들을 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대학생 중심한 활동시대. 1969년은 중요한 해입니다. 그러니만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젊은이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부터는 원리연구회 조직을 재편성하여 각 대학별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선두에 서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을 동원했느냐? 고등학생들을 동원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장성급이기 때문입니다. 통일교회가 복귀 역사를 담당해야 하는데 고등학생들의 입장이 복귀 역사의 중심이 되어야 할 장성계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대학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학교가 문제가 아닙니다. 천명을 이루어야지요. 운명을 초월하고 운명을 주관하고 천명을 따라가야 합니다. 천명을 대표해서 미래를 개척하여 승리의 터전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10대가 필요했습니다. 아담 헤아가 그때에 타락했기 때문에 복귀도 20세에 전후한 사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일을 하기 위한 그때 그 시대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 천년 만년 한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때 참석한 사람들이 그 환경에서 터전을 마련하여 한 고개를 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을 앞장 세워야 되겠습니다.
대학을 만들어서라도 공부시키려고 하는 내가 대학에 가지 말라고 한 것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 아닌 때에 때의 것을 바란다는 것은 타락의 동기와 같으므로 대학생들은 지금까지 의국자식 취급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까지 수고한 지구장, 지역장들을 대학에 보내서 졸업하게 해야 됩니다. 그들을 학교도 안 보내고 고생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선생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급속한 시일 내에 지금까지 수고한 고등학교 출신의 지구 지역장들에게 대학 졸업장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사람들은 아벨적인 입장이요, 학교를 다닌 여러분들은 가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아벨의 입장에 서서 선배들을 모시고 공부시키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들을 대학에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남아진 십자가를 여러분이 담당하겠다고 하며 나서지 않고는 여러분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차 7년 노정을 걷던 60대에는 일자 무식자인 여자들과 소년 소녀들, 국민학교도 못난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과 피땀을 흘리며 정성 들였습니다. 그러나 2차 7년 노정에서는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지식청의 젊은 대학생 남녀들이 하나 되어 이 민족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민족은 순식간에 복귀될 것입니다. 이제 10월에 들어서면서부터 통일교회의 부활의 역사와 같은 새로운 시대가 옵니다. 또 10월 4일 오늘은 선생님의 추록 기념일입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나온 날입니다. 그리고 열흘만 지나면 선생님이 21년 고개를 넘게 됩니다. 흥남 감옥 출감일을 중심 삼고 21년 고개를 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중심 삼고 밤을 새워가며 기도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이런 시대와 이런 시점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일치단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대신 싸우고 선생님 대신 싸워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하늘의 대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원년 활동의 사회화 방안. 앞으로 원리 연구의 활동은 대학교 내의 활동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학생이면 중고등학교를 졸업했기에 반드시 모교가 있습니다. 대학교 내의 활동만으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선후배 관계를 잘 활용하여 모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대개 대학가를 두고 볼 때에 그들의 가정은 중류 이상의 가정일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애국 애족하는 사상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정에 가서 무엇인가 한 가지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그 가정에 가서 진지한 의미에서 애국 애족하고 부모 앞에 효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 속된 세상에 우리는 여기에 물들지 않고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남겨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에는 사이에 저명한 인사의 자녀들도 다닐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내의 활동 체제를 강화해 가지고 분담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우리 활동에 협조하게 해 가지고 우리 원리연구의 활동권 내에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연결된 그 과정을 중심 삼아 가지고 우리 원리연구의 부장이라든가 혹은 간부들이 그 과정을 방문해서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몇 가정만 나게 되면 자연히 문제가 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나 최고의 기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반을 닦기 위한 활동을 해야 되겠고 이것을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방공활동에 연결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 내에 있어서 공산사상을 가진 적색분자들이 침투할 수 있는 노선을 우리와 연결된 가정을 기반으로 방공활동을 해가지고 사전에 봉쇄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에서 대학가를 중심 삼은 활동을 사회활동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학사 제도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사를 각 대학 앞에 하나씩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리연구회를 중심 삼은 학사와 성호 학생들 과의 관계를 강화시켜가지고 3학년 4학년이 된 사람들은 전부 다 원리 강의를 할 수 있는 책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을 각 대학에 각 학과별로 배치해 가지고 우리의 사상을 지도할 수 있는 조직을 강화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강화해 놓으면 짧은 시일에 급속한 발전이 있으리라 봅니다. 지금까지 초교파 운동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문제를 제시해 가지고 한 단계 끌어올렸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제는 기성세대를 중심 삼아 가지고 부딪혀서 기성세대는 물러가는 운동을 시키고 기독교 청년들을 단합해 가지고 급속하게 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일을 배후에서 조정해 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인적 자원 보강 문제에 들어가서는 원리연구회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일을 대체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리연구회를 중심 삼은 전인교육을 하는 배경의 원인도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확실히 알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기독청년 운동도 전개시킬 수 있게끔 해야 되겠어요. 8. 교회 및 경제 이혼화와 총포사업, 총포사업 중심한 경제복귀. 우리 통일교에서는 1967년부터 만물복귀를 시작했습니다. 만물복귀가 무엇이냐? 경제복귀입니다. 1967년도에 비로소 경제복귀 기대완성이라는 표를 내걸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돈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여러분을 고생시키면서 배후에서는 경제 문제를 중심 삼고 한 단계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한 7년만 지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될 것을 알고 선생님이 한 단계 앞서서 경제 문제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총공장입니다. 나는 12년 동안 공장을 발전시키는 데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의 그 어떤 기업주보다도 많은 정성을 들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심해서 자신있게 나갈 때 악한 사탄은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철칙입니다. 선생님의 경제관에는 사심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운세를 지배하는 데 하나님이 있고 또 대한민국의 경제를 건설하는 데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한 나는 대한민국의 그 누구보다도 사심을 떠나서 공적인 입장에서 그 목적을 추구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조건을 걸고 반대하면 반대한 그 사람이 꺾여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다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통일산업을 하루에 3번까지도 간 날이 많아요. 매일 가는 것은 물론이고 말이에요. 밤 12시 전후에 들어와 가지고 새벽같이 나가는 거예요. 뭘 하러 가느냐? 정성을 들여야지요. 산업 기반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다리를 놓으려면 산업에 종사하는 그 누구보다도 정성을 들여야지요. 천운에 앞장서야지요. 내가 망우리 고개를 넘나들면서 너희 영들은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빈손을 쥐고 형편없는 길을 출발했지만 10년, 20년, 30년 시대를 지내보자. 기필코 민족이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세계가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있는 경제 기반이 있을 것이다 했어요. 남산을 돌아가지고 교통순경에게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말이에요. 도망 다니던 때가 얼마나 많다고요. 그래가지고 천년 경제 기반을 닦아야 되겠으니 천년 기간의 그 누구 시대도 갖추지 못한 정성의 도리를 통해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겁니다. 또 미래의 하나님의 축복의 경제 기반이 우리 통일교에 있는 걸 내다보기 때문에 그런 노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선생님은 이 땅에서 총을 중심 삼고 사업을 해 나왔으니 앞으로 통일 신도들은 총에 대한 관심을 모두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탄 세계가 총을 중삼고 정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총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총을 가지고 힘의 울타리를 만들어 놔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후세 사람들이 선생님이 왜 총에 대한 관심을 가졌느냐를 생각할 것입니다.
사탄 세계의 공격을 방어할 울타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970년대가 되면 선생님이 직접 정성 들이며 이끌어 나오던 때가 지나기 때문에 그 전에 만든 총은 앞으로 역사에 있어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방위와 총포사업. 이 총은 선생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두에 서서 개척한 것입니다. 이처럼 선생님이 힘을 기울이고 정성을 들인 물건을 자기 문중에 갑으로 남기겠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분이 무슨 총을 팔 수 있습니까? 삼면이 적에게 포위된 한국 실정을 볼 때 앞으로는 사상적 관점을 올바로 세워서 국가와 민족을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 방위를 위한 사상을 책임지고 아시아를 방어하다가 영계에 가게 될 때에 후손들에게 엄숙히 이 총을 인계하는 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상을 아들, 딸이나 사위에게 계승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국가 정세로 보게 될 때 선생님은 대한민국이 틀림없이 방위산업을 중요시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을 중삼고 그러한 때를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때가 온 것입니다. 이번에 국가에서 군사력을 강화한다고 하니 여기저기서 공장을 만들려고 야단입니다. 우리는 M1 소총과 똑같은 공리총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청와대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중고등학교 훈련용과 신형을 만들어야 합니다. 올해는 10년 동안 정성 들인 것을 통해서 최후의 성패를 결정해야 하는 해입니다. 만일 이때를 놓치게 되면 10년 동안 공들인 탑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무리를 해서라도 5월 전까지는 금년 계획량을 달성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선생님은 이 시대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을 안 하면 안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험을 했습니다. 나는 금년의 모든 요원이 일치 단결해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정부가 요청하는 것을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진단했습니다. 원래는 6월 말까지 돈을 준비해 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7월까지 돈을 준비해 놓고는 정부와 계약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금년 9월부터 작은 문제를 밀고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외국에 나가서 그런 각오 밑에서 모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말까지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작년에 천신만고 끝에 만들었던 수량을 금년에는 4월 말까지 만들어냈으니 굉장히 열심히 일한 것입니다. 공기총 판매 현황과 계획. 지금은 나라를 살려야 하는 비상시입니다. 전 국민이 동원되어야 하고 전 영계가 동원되어야 하는 이때에 등 뒤에 쉬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2억 2천만 원을 수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재고가 5만 정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월부로 하면 15,000원씩 수금하게 되면 7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전부 9억 7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일본으로 보낼 것까지 하면 12억 원에 해당하는 자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만들어 놓은 물건만 팔리게 되면 3억 원 이상의 현찰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판매를 위한 전국 대회만 잘 치르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대재벌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판로는 어느 단계에 가게 되면 끊어질 것입니다. 금년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잘하면 70년대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금년에 일본으로 2,500정을 보냈습니다. 전 일본에 널려있는 요원들에게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 틀림없다, 자신을 가져라, 판매에 문제없다, 자신을 가지면 성공한다라고 명령했습니다. 금년에 15,000정만 나가게 되면 내년에는 3만 정 내지 5만 정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선생님이 미국으로 500정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최봉춘, 김영훈 선교사가 반대를 하면서 선생님 제발 보내지 마십시오 하길래 제발이 뭐냐
너희들이 안 하면 선생님이 직접 가서라도 할 거야 하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했습니다. 금년 내 일본에 1만 5천 정만 나갔다 하면 미국 식구들이 아이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에서 5만 정, 10만 정을 팔았다고 하면 미국은 그 이상 팔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미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조사했습니다. 미국은 황금시장이요 천여지입니다. 거기에는 무진장의 자원이 있기 때문에 수를 초월해서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금년 말까지 아니면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40개국에 우리의 선교부가 설치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현재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希腊 등지에 선교사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이 세계 순위 어디에다 성지를 정했는지만 연락해주면 바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도 선교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늦어도 3년 내지 4년 내에는 360곳에 우리의 선교부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름 없는 나라, 유엔에 가입되지 못한 나라까지 전부 다 선교사를 내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보낼 것이냐? 돈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의 총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수택리 공장 운영과 확장. 우리가 수택리에 공장을 지은 지도 만 3년 4개월이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트럭으로 몇 대밖에 안 되었지만 지금은 수백 트럭이 되고 더 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비참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수택리에 한국에서 제일 가는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금년에도 1,8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이원화될 때 고충이 있을 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급할 수 있는 보급로를 지금까지 강구해 나온 것입니다. 작년에도 8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비상작전을 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모든 일이 저절로 되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이 복잡한 환경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천신만고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내 신념을 하나님과 일치된 입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별의별 모험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1967년 6월부터 물품세에 대한 면세를 받고 있습니다. 1967년 6월부터 지금까지 만 2년 4개월 동안 면세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동안 백방으로 노력해가지고 3년 계획으로 지금까지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3년 안에 모든 것을 정리해야만 됩니다. 만일에 물품세를 납부하게 되는 날에는 총을 한 장도 만들 수 없게 됩니다. 사치품에 대한 물품세가 75%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장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4년 전부터 기계를 제작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기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3년을 계획했던 일이 1년 8개월 만에 2대의 기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만 3년이 된 지금은 우리 공장의 기계 중 90% 이상이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수입해오던 1,500만 원 가량에 나가는 기계들을 이제는 우리가 거뜬히 만들 수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절대 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공장에서 총을 안 만들어도 공장은 쉬지 않고 돌아갈 수 있으며 공장에 있는 사람들도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준을 세워놓기까지 배후에서 선생님이 염려하고 모험하면서 결정해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한국 실정으로 보아서는 더 이상 총을 못 판다고 했지만 선생님은 금년에 500평 가까운 땅에 제2공장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산량을 배로 늘릴 생각입니다. 1년은 못해도 100만 정, 150만 정까지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공장을 더 지을 것입니다. 71년도 후반까지 세계적인 큰 공장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택리 공장에다 사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제일 가는 사택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장도 지금보다도 많이 지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공장에 들어왔다가 나간 사람은 절대 다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또 1972년까지는 어떤 공장보다도 월급을 적게 줄 것입니다. 선생님은 일생 동안 일요일은커녕 한 달에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18시간 이상 일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루에 12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꾸 단축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대우도 개선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숙소를 보게 되면 이런 곳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비록 돼지우리 같은 곳에 살고 있지만 그 돼지우리에서 천국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와 사업조직 이원화 조치. 우리 교회 체제를 볼 때에 지금까지 누가 경제를 관리했느냐 하면 지구장이 교회도 관리하고 경제도 관리했습니다. 이렇게 관리해서 교회도 잘 되고 경제도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둘 다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이원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67년부터 이원화하라고 선생님이 지시했던 것입니다. 원리적인 입장에서도 이원화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원화시키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원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6월에 선생님이 직접 단행했던 것입니다. 이원화시키게 되면 선생님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최소한도 생활비를 대주는 것입니다. 제차 7년 노정은 자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내적인 입장이고 여러분은 외적인 입장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 분야와 경제 분야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즉 이원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원화의 원칙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교회 책임자와 경제 책임자를 분명히 해둡시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오늘날 통일교회 자체 내에서도 조직이 완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서 대표기관이 교회요, 물질에 대한 조직이 사업부입니다. 사람이 물질을 주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책임자들은 사업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업소장들은 원리에 입각해서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된 입장에서 원칙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9. 일본 성공운동 국민대회. 일본 중심한 아시아 성공운동. 이제 1974년까지의 제2차 7년 노정에는 대한민국의 복귀와 천국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복귀는 영육을 중심 삼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말씀을 중심 삼고 영적으로, 세계적으로는 사상을 중심하고 육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세계가 하지 못하는 방공사상을 우리가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들을 인도해 주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중삼고 밖으로는 세계 공산권을 굴복시키고 안으로는 가정의 법도를 세워 이것이 세계 무대로 연결되어 나가게 되면 지상 천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세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이며 세계를 위한 길을 닦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 일본에서도 다루지 않은 성공 문제와 방공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살리기 위해서 아시아인을 누가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본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며 그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통일교회 뿐입니다. 그러므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실적 앞에는 그 누구도 머리를 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전부가 걸려들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이러한 실정에 처해 있는 통일교회는 선생님이 지시한 작전을 중심 삼고 생명을 내걸고 싸워야 되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우리의 입장은 백주에 벌거벗은 몸으로 원수에게 총칼로 위협당하는 자리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복기 협회장에게 협박장이 날라오기도 하고 공갈 협박 전화가 오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일본을 살리기 위해서 통일교의 패들은 대학가를 찾아갔고 여름이면 길거리에서나 야유회 하는 장소에까지
얻어먹으면서 가지고 공산당들과 이념투쟁을 했던 것입니다.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자꾸 비밀 조직을 통하여 들어가다 보니 지금은 일본에서의 활동이 굉장히 부흥되고 있는 것입니다. 맨 처음 일본 식구들에게 방공활동을 하라 할 때는 눈이 둥그레지더니 선생님 말씀대로 방공활동을 해보고 난 지금에 와서는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 성공운동 국민대회. 일본 방송에서 보도했듯이 일본에서는 지난 7일에 전국 성공국민대회를 동경의 시비야 공원에서 가졌는데 여기에 한 5천여 명이 참석해서 박수를 치면서 환영했다고 합니다. 공산당은 지금까지 일본이 자기들의 뜻대로 틀림없이 적화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활동하면서 적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우리 소수의 통일의 무리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는 사실은 일본의 공산당에게도 문제가 되었고 일본 정부에도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 국민이 새로운 각도에서 스스로를 비판하고 앞날을 재검토할 수 있는 입장에 섰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행동은 미미했지만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볼 때 이것은 일본의 하나의 파문을 일으킨 결과가 되었으며 이 파문은 아시아의 전역에 미쳐질 수 있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서 끝낼 것이냐? 공산당을 굴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게릴라 전법을 써야 되나 그 후에는 대병력을 투입하여 전면적인 싸움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모험을 해야 하느냐? 오늘 세계의 어떠한 사상이나 단체도 공산당에 대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가 이런 운동을 전개함으로 말미암아 공산당과 대결할 수 있다는 신념을 은연중에 국민 대중에게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공이론과 국민의 신념이 하나만 된다면 공산당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볼 때 오늘날 우리는 아시아에 있어서 이미 싸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일본이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오늘 공산주의가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를 조종하고 그 배후에서 천적인 승리를 파탄시키려는 원인자,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탄이 우리의 원수인 것입니다. 10. 동계 40일 전도와 70년대 맞이. 1960년대 기반과 1970년대의 과제. 1969년은 우리 교회로서도 중요한 시기였고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1960년대에는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반을 어느 정도 닦아 나온 시기였습니다. 즉 개인적, 가정적, 교단적인 시련을 겪으며 개척해 나온 시기였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선생님이 개인적인 기반을 닦아 나왔고 1960년대는 교단적인 기반을 닦아 나왔습니다. 1970년대에는 우리 교회가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적인 기반을 닦아야 합니다. 1960년대 우리가 국가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야 이제는 국가 앞에 당당한 위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1974년도까지는 대한민국에 더 큰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겠습니다. 1970년대에는 아시아 성공대회, 국제 성공대회 등을 통하여 내적인 실적을 세워야겠습니다. 그 다음엔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 있는 주체성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핵심 요원을 양성해야겠습니다. 원리연구의 학생들을 통하여 기독교를 믿는 학생들을 움직이도록 해야겠습니다. 초교파 운동과 원리연구의 운동은 1970년대 활동을 위한 외곽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일본 식구들의 활동을 통한 외적인 영향은 좋으나 내적 정리의 요원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대학 출신 7,000명 내지 12,000명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인이 들어온다면 2달만 훈련시키면 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적 자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 문제가 따릅니다. 초교파 운동, 학생 운동 등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서남동 교수가 세문안교에서 강연한 이후 통일교회는 도저히 없앨 수 없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어졌고 공포를 느끼는 무리들까지 생겼습니다. 우리 초교파 운동의 기성교회 지도자들도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기성교회 활동과 대학생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야겠습니다. 선생님이 교회의 기반을 닦기 위해 투쟁하던 염려하던 그 기간이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선생님이 죽더라도 통일사상은 남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중심 삼고 염려하던 때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라를 위해 염려해야 합니다.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상적인 교육을 해야 되겠고 생활적인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1970년대에는 3천만 민족을 재교육시키는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원임을 알아야 합니다. 동계 40일 전도와 성공개몽 활동, 세계 문을 여는 때가 70년대입니다. 개인은 가정을 위해, 가정은 국가를 위해, 국가는 세계를 위해 희생해야 합니다. 중대한 입장에 서 있음을 자각하라고요. 각지에서 새 아침을 맞으면서 흘리는 눈물은 희망의 눈물입니다. 역사시대에 빛날 수 있는 하나의 재물이 되기 위해 대한민국 3천만 민족을 안고 가야 하겠습니다. 금년은 원수진 것을 모두 갚는 해입니다. 60년대에서 70년대로 넘어가기 전인 금년의 10일간에 탕감하자고요. 이 기간은 하나의 분수령입니다. 선생님은 내년 1월 6일 경부터 순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선생님이 새 돈을 분배할 것인데 그 돈은 역사적인 보배가 될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전도지에 한 번씩 다녀오도록 하라고요. 임신한 사람은 아기를 낳고 40일 후에 전도 나가라고요. 70년대는 빛나는 정가를 거둡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이나 성신보다 나은 입장입니다. 예수님이나 성신은 아들, 딸을 안고 전도해보지 못했습니다. 아기를 떼어버리고 전도하러 나간다는 것은 아벨보다 가인을 더 사랑했다는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면 가인은 굴복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적인 서거품 가운데 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전히 초월하여 새로운 차원에서 광명한 새 아침을 순수하게 맞을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만약 역사적인 설거품이 조금이라도 남았거든 청산하여 새로운 희망과 선만으로 가득할 수 있는 광명의 70년대를 맞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